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네, 허경영 대표님. 어, 네, 대표님 지금 하늘궁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요. 왜? 아, 대표님 인터뷰 잠깐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빨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응. 제가 오늘 인터뷰 주제로 고른 건 뭐냐면요. 응. 허경영 대표님께서는 모든 분야의 1인자이시잖아요. 오늘도 여러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경제라는 게 뭐예요? 이 경제가 천재 중에 천재들만이 이 경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허경영 대표님은 이 경제라는 분야 역시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거시적 차원까지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젊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보좌관으로 20년 가까이 활동하시면서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도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실무 경제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래서 경제에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간단하게 그 경제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은 항상 금리가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대표님. 근데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사람들은 이 금리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허경영 대표님께서 이 금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리는, 실제는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 돈을 맡기는데 오히려 돈을 줘야 되잖아. 우리는 이제 돈을, 이자를 내야 되는 형국이지. 근데 이제 자본주의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세계거든. 상상으로 만든 거야, 말하자면. 실제는 그런 게 돈이라는 게 없어요. 가짜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행복, 불행 이런 것도 실제 있는 게 아니라니까.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런 게 실제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실제 있는 걸로 착각해요. 네. 그러니까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냥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수표, 정권, 돈 이런 거는 종이야 그냥. 종이에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글자를 써놨을 뿐이야. 돈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불타면 종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믿게 만들어 놓은 게 돈이거든. 화폐야. 밥을 한 끼 먹는다면은 그건 이해가 가는데 돈을 주고 밥을 먹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 네네. 동물들이 볼 때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 네. 근데 동물들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네네. 근데 인간들에게만 그게 통한단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상상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것을 인간들이 그걸 믿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자전과 공존하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이 수표나 돈은 약속을 안 지키면 종이야. 그 정권에서 망해버리면 정권이 용지 종이가 돼버려 휴지가. 네네. 그 언제든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휴지가 될 때도 있을 수 있어. 인플레가 돼가지고. 응?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플레가 안 될 거야. 네네. 나라 만날 전쟁이 안 날 거야. 이걸 믿고 임시로 가지고 있는 게 수표고 돈이야. 전쟁이 나면 통장에 있는 돈이 하나도 소용이 없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어, 것이 어, 돈이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또 이자를 붙이면 또 그건 또 뭐야? 어. 그림자에 그림자를 더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재화라는 것은 상상의 물질이야. 금이 뭐야? 그건 우리가 금이라고 하고 그게 가치를 부여하니까 금이지. 그게 뭐야? 그냥 일반 쇳덩어리지. 그게 무슨 금이 어떻다는 거야? 그거 돼지한테 줘봐. 개가 그걸 물고 가나? 아니, 트럭으로 금을 가져봐. 개가 돼지들이 소개와 같이 쳐다보지도 않지. 고기 덩어리 하나하고 바꾸는 거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것만 먹어. 근데 인간은 필요 없는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네네. 일종의 땅 따먹기 하는 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나 행복이나 사랑이나 희생도 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행복을 눈으로 본 사람 있나? 없습니다.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나? 아닙니다. 못 보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네. 우리가 상상을 해서 거기다 이런 건 사랑이다. 이런 건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놔. 그러니까 이 이자라는 것은 허상에다가 허상을 그림자를 매겨놔. 그렇지? 그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자를 금리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지. 이자가 금리인데 이 금리는 앞으로 한국은행이 우리가 IMF보다 더한 코로나 위기가 왔으니까 금리를 낮추려고 할 거야. 금리를 낮춰야 뭐 이 어려운 기업들이 살 거 아니야. 금리를 낮추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닥치는 게 있겠지. 연금 타서 먹는 사람들은 싫어하지. 그제? 그러니까 뭐 금리를 낮췄는데 반대하는 사람과 예. 좋아하는 사람으로 논하죠. 금리는 은행에 돈을 많이 빌린 사람은 금리가 낮아지면 좋아하고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는 사람은 싫어한다. 그래서 이자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하고 금통위하고 둘이 이자를 정한단 말이야. 그럼 금통위가 이 금리를 정해요. 금융통화위원회. 아, 금융통화위원회? 예. 금통위가 이자를 정하는 거야, 네, 금리를. 네, 네. 그러면 적절히 돈을,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이 은행으로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지?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은행에 돈이 시중으로 흘러나가.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그래서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거야, 금리가. 수도꼭지 털면 물이 많이 나오잖아. 금리를 느슨하게 하면 돈이 다 나가버려, 은행에서 바깥으로. 금리를 올리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은행으로 막 들어와. 많이 안 나가버려. 누가 비싼 돈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금리를 느슨하게 수도꼭지를 털면은 금리가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면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면 금리도 하락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 금리를 가지고 경제를 예. 좌지우지하는 것도 예. 금리 경제야, 그게. 그러니까 금리로서 세계 경제 흐름을 조정하는 게 미연준의 금리야. 미연준이 예. 금리를 낮추면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수도꼭지. 그래서 서민 경제가 예. 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때는 금리를 낮춰줘야 돼. 그런데 금리 조정을 예. 금통위에서 잘해줘야 예. 경제가 거기에 박자가 맞춰지는 거야. 그걸 잘못하면은 전체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도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국가 위기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 조절이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대표님, 그럼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과거 IMF 사태 때도 우리나라 경제가 무지하게 안 좋았잖아요. 뭐 그 당시 대기업 30개 중에 17개가 도산하고 실업자가 150만 명 생기고 뭐 코스피가 400까지 떨어지는 등.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도 엄청나게 떨어졌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 당시 IMF 사태 때 우리나라 금리는 내려가긴커녕 오히려 올랐거든요. 10%대였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배인 20%로 폭등했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긴커녕 왜 폭등시킨 건지,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한 건지 대표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 예. 은행이 IMF 때는 돈을 풀면 안 되게 돼 있어. 돈을 은행으로 끌어모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린 거야. 무슨 지하 자금을 가진 자들이 가능하면 돈이 은행으로 오게 해야 되잖아. 국가는 돈이 없으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돈이 은행권으로 들어오게끔 예.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 부도를 막으려고. 국가 부도를 막으려고. 그런 일을 한 거지. 그런가요? 음. 그러니까 IMF 때도 경제가 무지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근데 그러니까 보통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추는 건데, 이때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표님? 금리를 올리면은 국가의 돈을, 기간 산업 있잖아. 정부의 그 대기업들에게 그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니까. 네네. IMF 때 이 시중에 흩어진 돈을 끌어모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거라니까. 금리를 올려버리면 은행에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막 상환을 해버린다니까. 돈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은행에 신용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IMF가 원하는 부채 비율을 맞춰줘야 돼. 부채 비율을 맞추려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국민들에게 나가 있는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돈 좀 받아내려고. 국민들의 돈이 은행으로 와야 IMF가 원하는 부채 비율 150%를 맞추라는 거야, 강제로. 그러니까 은행의 부채 비율도 맞추고 기업체들도 맞춰줘야 IMF에서 돈을 주겠다는 거야. 너무 기업들이 방만하게 은행 돈을 끌어가지고 부채 비율을 높여놨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IMF 돈을 가지고 주지 못하는 거지. IMF가 그렇게 명령을 딱 했다니까. 부채 비율 각 은행 얼마 몇 프로, 자기 자본 비율 얼마, 이걸 지시를 하니까 은행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을 빨리 회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또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때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본금,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급격히 올린 거죠. 청와대에서도 그걸 지시한 거예요, 같이. 금통위하고 결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수도꼭지라니까, 금통위가. 물을 털면은, 느슨하게 털어주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하는데 갑자기 돈이
위안 보이고가 없고 우리가 위험했잖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야. 빨리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을 회수하기 시작해서 예. IMF가 원하는 자기 자본 비율을 부채 비율을 맞춘 거야. 그걸 허겁지겁 신속히 맞춘다라고 금리가 이빠이 올라가 버린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분은 대표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예. 그럼 대표님, 만약에 대표님이 이때 대통령이셨다면 어떤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대표님? 내가 그때 대통령 IMF의 돈을 안 가지고 오지. 안 가지고 오고 금리는 그대로 낮추고, 안 낮추면서 예. 양적 완화를 해버려. IMF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IMF 돈을 안 가지고 오고, 예. 양적 완화를 해버린다니까, 필요한 만큼. IMF 너네 돈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장적 완화 할 거다 하고, 그렇게 해버려서 우리가 IMF 때 도산 안 해. 그 금리 때문에 어마어마한 중소기업이 도산했다니까. 내 말이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갑니다. 바로 그 점이야. 그때 일본인 이런 데는 IMF 안 가고 자기들이 양적 완화를 해버렸잖아.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경제는 천재가 아니면 이걸 운용하면 안 돼. 일반 정치인들은 내 같은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겁이 나니까 IMF를 가자, 뭐, 이런 난리를 해가지고. 예. 왜 IMF 돈을 그렇게 까다로운 돈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IMF 돈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IMF 때 많은 기업이 망한 거야. 알겠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금리를 마지막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돈에 대한 배당금이지. 그러니까 그 금리 자체가 돈의 사용에 대한 화폐에 돈을 사용한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 돈을 이동시키고 그 돈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월급이 있잖아. 그게 기본적인 금리야. 돈을 대기시켜야 되고 돈을 보존해야 되고 보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잖아. 그건 은행은 뭐 자기들이 땅 팔아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 그 보관료라든지 그 은행에서 그런 관리 직원들에 대해서 그걸 계산하는 게 그게 금리야. 거기서 조금 이익을 챙기는 거지. 알겠지? 제가 어제 못다한 질문이 뭐냐면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은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할 때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득이잖아요. 나중에 돈을 많이 받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대중들의 생각인데, 근데 이 채권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채권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지? 라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왜 채권 금리에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건지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을 사는 투자자들이 줄어들어요. 채권을 안 가지고 채권을 팔아가지고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채권 값이 떨어지지. 예. 맞아. 네. 그 금리가 오르면 채권들은 싫어한다니까. 채권을 회사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에서 이자가 많이 나오잖아. 몇 개 나면. 채권은 이자가 거의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채권을 처분하게 돼. 금리가 올라가면. 왜냐하면은 채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니까. 예.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지.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건 맞죠. 예. 그럼 채권에 떨어지게 돼. 네. 채권과 금리는 서로 반대작용을 하니까. 예. 그래. 예. 그 이유야 간단하지. 그건 질문할 것도 못 되는데. 왜? 그래요? 그럼 당연하잖아. 네. 채권값이 올라가면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은 내려가야지. 이자 많이 주는데 뭘 채권에다 묻어둬요. 그런 거지. 맞습니다. 응? 맞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질문인데? 네. 그래요? 그러네요. 대표님, 그럼 그 다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불과 5일 전이거든요. 2020년 5월 1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준에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은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이 마이너스 금리가 현재 유럽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실제로 시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미국은 아직까지 한 번도 도입을 한 적이 없어요, 역사상.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파월 의장은 이것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경제가 내리막길이잖아. 내리막길이니까 트럼프는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 파월은 돈 전주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 돈의 금리가 내려가면은 손해잖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은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파월은 돈 있는 사람들의 편이고
대통령은 일반 기업인들이 자기 다음 표를 넣어줘야 돼. 그건 무조건 돈 있는 사람 편을 들 수가 없단 말이야. 전부 표거든, 표. 눈에 보이는 게. 그런 반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국민들이 지금 막 전부 도탄에 빠져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해주면 좋잖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 국민들에게 좋은가요? 그건 좋지. 왜냐면, 그런가요? 예. 은행에 이자를 안 내도 되잖아. 너는 계약된 사람들은 내야 되겠지. 은행 이자를 안 내게 된다? 그러지. 얼마나 좋아. 그럼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오히려 은행한테 돈을 받을 수도 있나요? 받지는 못해. 그렇죠. 그래도 이자를 안 내게 되니까 진짜 좋긴 좋겠네요. 좋지. 그러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 될 때가 왔지, 그지? 부자들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부자들이 펄펄 뛰지. 그렇잖아. 은행에 돈 넣어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되게 좋아하지. 대표님 말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간단한 거였네요. 간단한 거지.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은 은행 이자를 안 내도 된다. 사람들이 예. 현혹할 수밖에 없잖아. 예, 대표님 그러면은 또 이제 머지않아서 전 세계인이 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살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 경제에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가 나타나게 될까요?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종종 오지. 종종 오는 거예요? 종종 오고 인류가 완전한 공동체가 될 때는 우리가 은행에 자기가 돈을 넣어놓고 누구 예금이든지 자기가 신용 하나로 뽑아 썼다가 다시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미래에는 모든 인간들의 신용도가 최고가 되니까 누구든지 은행에 가서 자기 필요한 돈을 찾아서 사업을 하다가 다시 메꿔 놓으면 되는데 못 넣어도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을 할 필요 없으면 관계없어.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이 누구나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됐어요. 제발 갖다 좀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만 내면 되냐면 금리는 안 내는데 사용 갖다 쓰는데 돈의 관리비는 내야지. 관리비. 관리비 정도는 내주지. 돈을 관리하는 회사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때는 금리가 아니고 돈의 관리비지. 관리비만 내고 누구나 예. 그 돈을 갖다 쓰고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담보를 세고하거나 이런 거는 그 사람 예. 주민등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한국은행에서 위무적으로 정부에 뭐 국채를 사들여야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거지. 누구나 가서 자기 주민등록도 두드리고 국가 어떤 은행에 가서 돈을 꺼내서 쓸 수가 있고 이자 없이 또 갖다 넣으면 되는 거야. 혼납을 해서 넣어도 되고. 응? 네네. 그러니까 돈이 한국은행에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전부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야. 야. 지가 20억을 꺼내고 싶으면 20억을 꺼내서 예. 그다음 뭐 100억을 꺼내면 100억을 지가 꺼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개인이 얼마를 꺼낼 수 있는 자격이 그 카드에 부여돼 있어. 네네. 허경영은 200억까지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예. 맞아. 그렇군요. 그럼 그 개인의 신용도가 쭉 추적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개인이 가져서 떼먹으면 국가가 그걸 보증을 써버려. 보완을 해줘버려. 나중에 잘못 악가리가 나면 세금에서 그걸 메꿔줘. 그렇구나. 예. 은행은 적자가 없지. 누가 가져가든 그거는 적자 안 하면 국가가 메꿔주니까.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도가 약간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대표님께서는 그런 미래를 다. 지금 은행은 이게 은행이 아니고 무슨 독재자들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대표님께서 정답을 주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이제 전 세계를 앞으로 통일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산주의 지상 낙원의 세계가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텐데, 그때 이제 허경영 대표님은 이 전 세계의 기준 금리는 몇 프로로 정하실 건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금리는 제로고 네. 돈을 빌려가는 수수료가 있는 거야. 수수료만 있는 거지. 금리는 없지. 아예 0%? 그럼 금리는 0%인데 한 달 빌리면 얼마, 두 달 빌리면 얼마 이래가지고 매월 얼마라는 그 리스료가 있는 거야. 리스료. 돈에 리스료가 붙어요.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 좋은데요? 그러면 근데 대표님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그 리스로를 하면은 그것도 어쨌든 뭐 이자랑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이건 한 번 내고 마니까. 한 번 내고 마니까? 그러다가 돈 떼먹히면은 그냥 정부에서 신용도만 깎아버리는 거고? 정부에서 손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있는 돈이 전부 자기 돈이야. 뭔가 더 인본주의적인 세계가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이 전부 자기 돈이 되는 거야. 누구 돈이고 관계없어. 누구든지 가서 찾아서 사업을 하면 되니까. 예. 사업을 안 하면서 가져갈 리는 없잖아. 사업을 안 하면서 가져가고 되긴 하지만 뭔가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겠지.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모든 수천억의 돈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자기 돈. 자기가 뭐 디즈니랜드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 돈은
예산이 뭐 어디서 돈이 있다고 소리는 없는 거지. 예, 대표님 진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마지막인데 근데 우리가 경제를 배우다 보면 또 이제 경기가 점점 좋아지면 반대로 전체적으로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고 우린 배우잖아요. 뭐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도 상승한다 이렇게 배우는데 근데 실제 실물 경제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베트남 같은 신흥국 있잖아요. 여기는 경기도 좋고 매년 성장률도 높아요. 근데 베트남 금리는 오히려 10년 동안 상승이 아닌 하락 지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경제랑 이렇게 실물 경제랑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베트남은 왜 금리가 하락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지. 예. 거기는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저개발 국가는 그런 현상이 와요. 네네. 돈을 쓸 만한 인재들이 없다고. 인물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활용할 만한 뭐 일거리가 없다. 돈을 많이 활용할 만한 일거리가 없다고요? 없는 거지. 그렇잖아. 아무나 뭐 돈을 쓰는 거 아니다.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게? 저개발 국가에 뭐 아이템도 별로 없고 국민 수준이 민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은행에 있어봐야 돈을 가지고 응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단 말이야. 네네. 사업 아이템이 적고. 예. 중요한 것은 거기가 공산주의 국가잖아. 자본주의가 완전히 꼽히지는 않았다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베트남이 해외 투자가 많은 나라잖아요. 해외에서 막 공장들 막 짓고 그러고. 그래, 여기 있는 자체 국민들은 능력 부족이 아니야. 그렇구나.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